안녕하십니까. 중도 중에 가장 고퀄 채널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당원 윤리위 재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를 놓고 또 여러가지 또 음모설들이 또 난무하더라고요. 그 음모설이 뭐 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 또 이현준석 남매께서 패스트트랙 당론 정하는 걸 놓고 의원분들께서 당론이 다른데 그걸 정하는데 어떤 반대하는 측을 솎아내기 위한 손학규계와 어떤 국민의당 출신 개들의 음모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셨는데 신고 당사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왜곡이 없지 않나. 사실 제가 이 윤리위 그 신고 동의 명단을 받을 때 여러 기자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게 사실 바른미래당이 열심히 일하고 전달할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이런 걸로만 그러니까 당내 싸움으로만 계속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 한국당도 그렇고 계속 그런 걸 부각하려는 것 같아서 여러 인터뷰들을 거절을 했고 그러길 바랬는데 이게 또 이현주를 솎아내기 위한 음모론이라고 하시니 이거를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원외위원장님들도 이제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당대표한테 싸가지 없이 말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게 주된 내용 같고요. 제가 윤리위에 그 신고를 한 내용은 싸가지 없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이분은 당원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을 했거든요.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 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원 8조에 그 보면은 당원은 당이 공천하는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후보를 지원하기는커녕 그 후보를 지원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당대표와 여러 당원들을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죠.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당원 당규를 위반하지 말라는 윤리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한국당이 이쁨 받고 싶어서겠죠. 본인 유권자들이 그걸 바랄 수도 있는데 광명의 유권자들한테는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한국당 지역에서 출마해서 살아남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같이 또 묵으려던 사항이 뭐냐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원 후보가 또 마침 청년 후보잖아요. 그 조항도 같이 묶을까 하다가 사안의 본질을 좀 흐리는 것 같아서 뺐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거든요. 하태경, 이준석 최고가 후보를 내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다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회의 조항이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무 조항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조항은 좀 적용하기 힘든 것 같아서 뺐고요. 근데 이준석 최고는 그 창원 캠프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재환 후보 등 두드리면서 본인이 공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대환영이 이준석 최고보다 4살 많은 거는 자체하더라도 일단 이현주 당원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 이재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3.8%를 받았나요? 워낙에 PK 지역이 보수가 강세 지역이긴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말했죠. 그러니까 보수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번 창원 선거에서도 말이 나온 게 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국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분들은 한국당을 가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놀랐던 게 이재환 후보가 국민의당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8.6%인가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PK 지역이 뭐 호남표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중도에다가 이제 개혁 보수들의 표까지 얻었을 때는 10%는 좀 넘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말했더니 이번 선거는 조직 선거기 때문에 양극단 투표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라고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중도와 보수의 어떤 그 결합이 호남당인 민평당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은 PK 지역에서는 좀 나타날 걸로 내심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표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뭐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때와 지금 바른미래당이 달랐던 거는 전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부를 계속 흔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때는 그 지도부를 흔드는 게 방송이나 이런 데까지 나와서 지도부를
흔들질 않았는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잘났다고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서로 손학규 지도부 탓하고 뭐 노선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중도 민심을 좀 바른미래당에서 떠나가게 한 게 아닌가. 사실 좀 바른미래당은 중도 민심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아쉽게도 하태경 최고께서도 오늘 또 페북에 당대표와 상의도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거 결과에 뭐 책임을 지겠다는 지도부 거취를 상의한 후 말씀드리겠다는 뭐 그런 말씀을 페북에 쓰셨는데 손학규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학규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하셨습니다. 본인의 그 노선을 확실히 밝히고 전당대회 나가서 당선이 되셨고 당대표로서 당 이름을 걸고 나간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현역 의원분들 중에는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지고 선거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재환 후보는 정말 바른미래당 이름을 걸고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해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본인의 일심만을 생각하면서 당을 뒤흔드는 행위들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